아까 우리 박웅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한국 원화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제품으로 원화로 팔자 했는데 그 원화로 팔면 물론 좋죠. 그래 원화를 갖고 있게 만들면 좋은데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만 유일한 있는 기술을 어떤 독점하고 있는 제품을 살 때 내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화를 다른 나라에서 많이 싸놔도 그 나라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 살 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살려면 원화가 있어야 되니까 달러를 가져옵니다. 달러를 가져와서 한국에다가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바꿔서 가져가서 다시 그 돈 가지고 원화를 주고 물건을 사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원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을 많이 들고 있을 나라가 없죠. 문제는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화를 전 세계가 다 통용이 되도록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제품만 팔면 달러 가져다가 달러 주고 원화 바꾸다가 그 원화로 물건 사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그것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원화를 많이 보유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아주 어려운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좀. 우선 그런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야 문제점들을 다 발견해서 해결법을 찾는 거니까. 근데 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간단해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한테서 무기를 포함한 각종 기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원화 대출을 요청을 하면 그 대출만큼 넣어주고 그 대출 받은 부분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지에 가서 시점을 차려서 거기에 현지 사업가나 기관의 예금 계좌를 유지해 주면 됩니다. 그런 필요에 따라서 돈을 한국에서 보내서 대출받게 해주고 때가 되면 단계 기성과 같은 단계에 맞추어서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그 돈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실제로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화 계좌가 개설되면서 일정량의 그 한도를 지정해 주면은 그만큼 우리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반이에요, 그게 딱 반인데 제가 나머지 설명을 안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의 어떤 기업체가 우리 탱크를 100대 만 대를 사가지고 가서 뭐 몇 조 원을 썼다 하십시다. 그럼 원리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원화를 벌어야 되죠. 그게 걱정이신 거 아닙니까? 원화를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한테 물건을 팔면 됩니다. 우리한테 수출을 하면 우리가 원화로 주면 그거 가지고 원리 상환하면 되는데 근데 폴란드는 우리한테 팔 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석탄이나 팔면 모를까? 근데 폴란드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달러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우리가 그 대금으로 다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자기네끼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대금으로 다 결제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원하다가 결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국과 제3국과의 거래는 계산상의 문제가 되지 통화의 이동은 한백은 생명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통화의 이동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에서 원화를 보유하려면 보유하는 가치가 있어야지 보유를 하는데 보유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물건 살 때는 달러를 잠깐 가져다가 원화로 바꿔서 물건 사고 끝나면 되는데 그 나라에서 원화를 보유하게 만들고 그 나라 국민들이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보유한다든지 쓰게 만들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지금 뭐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해결하지 못하는 중국에서도 자국 통화를 기축 통화로
하려고 하는데도 실패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하고 미국이 첫 번째 했는 것이 미국 달러 결제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면 바로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푸틴이 했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 가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가스 대금 결제를 루블화로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건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어떤 안정, 어떤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어떤 투자 지표 중에 하나로 외환 보유고를 보고 있는 이런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다. 또 아까처럼 그 푸틴이 가스 대금 결제를 루블화로 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수님 이야기로는 전 세계 우리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원화로 이렇게 결제하는 것도 한 가지 우리나라 경제력과 어떤 외교력을 올릴 수 있는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서로 이렇게 노력하고 힘을 합치면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방법.